트럼프가 기소됐어요. 미국 민주주의 미래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사실 요즘 각 나라마다 민주주의 무너지는 소리가 좀 들려요. 그런데 당장 지금 그 트럼프가 이제 그 뭐 포르노 배우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네. 돈을 쓰고 그거 돈을 쓴 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기업 회계를 조작했다. 이래서 총 34개 중범죄 혐의인데 이게 대부분 기업 문서 조작이라고 돼 있고 이랬는데 이래가지고 거의 트럼프가 골로가나 하는데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입지는 오히려 강화된 것 최근에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니 무슨 포르노 배우 연문설 회계 조작 이랬으면은 이제 판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사회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예, 미국의 민주주의를 바치고 있던 두 개의 기둥이 하나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고 또 네. 하나는 시장 경쟁의 공정성인데 그것이 사실 상당 부분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절실함이 지금 트럼프 현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트럼프 현상. 네. 예, 그래 무너졌다는 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 같은 표현의 하고? 자유 문제들도 그렇고요. 미디어 네. 시대가 와서 굉장히 표현을 왜곡시키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왜곡시키고 그것이 미국의 소위 유니온의 기초가 최소한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자고 하는 건데 이제 트럼프 마지막에 이제 폭력으로 의사당을 진입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위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더 큰 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장 경제 공정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DNA 속에서는 이 유니온이 언젠가는 분열한다는 아주 그 공포가 상존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USA가 분열하는 거죠. 반드시 분열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언제냐 분열하는 하면 시기가 나오는데 예. 더 이상 아주 큰 주들, 메이저 그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주들이 예. 작은 주들하고 이 유니온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면요, 각자 예. 다 분리되는 거죠. 각자 실제로 분리된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할 때 이거를 네이로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로 받습니다. 50개 국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전통이 아직도 그냥 남아있고, 근데 그게 지금 흔들리는 거죠. 심각한 얘기를 하시네. 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아니 연방헌법의 1조가 연방헌 통일을 유지한다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게 통일을 유지한다. 이게 그 나라의 미국이란 나라의 그 1번이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연방헌법 제1조가 그 채택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네. 초기에 이제 페더럴리스트 연방주의자 말고는 사실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위험한 존재일 것이다라는 생각. 네. 그리고 독립을 했을 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이렇게 하나의 나라로 독립한 게 아니라 영국으로부터 13개 주가 다 네. 각각의 그 국가로 독립했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게 네.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페더럴 거버먼트, 연방 정부가 강해지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을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그 DNA 속에 상당히 그냥 텍사스는 텍사스고 뉴욕은 뉴욕이고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경제적 계층별로 분리되기 시작한 게 트럼프가 나오면서 네. 그 트럼프가 그 상당히 소외됐던 미국의 백인 중산층들의 그 마음을 공감해버린 것 같아요. 예. 하나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미국 경제 되게 심각합니다. 현재 빈곤층이 4천만 정도 되고요. 인구의 10% 이상. 여기서 빈곤층이라고 하는 것은 중위소득의 반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2,800만 명이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로 삽니다. 의료보험이 없어요? 네,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없다는 건 한국에서 의료보험이 없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거의 국민권 박탈 수준이거든요. 예. 2,800만이니까 국민의 10% 정도가 그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야, 그럼 어떻게 살아요? 말도 못하는 거죠. 꿈도 못 꾸고. 네네. 그런 예.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식의 소외감을 트럼프가 건드렸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트럼프 현상들이 지금 예. 요번에도 다시 트럼프의 그 지지율이 급등하는 것과 연동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이거 굉장히 어두운 얘기. 예, 제가 말씀하세요. 추가하면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고 그전 선거 때 당선됐을 때 나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 좋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백인 블루칼라 고졸 이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예를 들면 자기의 편인 양 하나의 정치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직접 나중에 보니까는 대학 졸업장 없는 백인 유권자 사이에서 39%나 더 많이 얻어요. 네네. 트럼프가. 그다음에 교육 수준이 낮은
가장 낮은 50개 카운티에서는 31% 가까운 표차로 승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기득권과 기회를 막고 있는 어떤 기성의 정치를 공격하게 만들면서 자기의 네. 지지를 동원하는 방식들을 계속 써왔는데 이 방식이 예를 들면 트럼프만 유일하게 한 거냐?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네. 미국에 있는 모든 정치인이 21세기 들어오면서 그런 방식들의 정치를 통해서 자기의 지지층들, 투표를 갖다 동원하는 정치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이게 거의 이제 관성화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매우 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초기부터 아. 그랬죠. 상당 부분이 네. 사실 미국 정치가 그렇게 구조화돼 있었는데 예. 요번에는 이제 인종 갈등까지 다 어떻게 머니플레이팅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쭉 안 가다가 2018년에 미국을 갔다 뉴욕 공항에서 놀란 게 제가 알고 있던 미국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굉장히 그 전보다도 히스패닉 네. 인구와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뭐 인종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좀 이용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 너무 지금 미국의 주류가 백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쟤네들한테 밀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갖다가 트럼프가 많이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저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흑인은 인구가 늘질 않아요. 근데 히스패닉은 굉장히 인구가 유입되는 빠르게 인구였거든요. 늘죠. 네, 예. 거긴 또 카톨릭이어가지고 네, 강해요. 이게 아이들 좀 많이 낳기, 그러니까 네. 인구 이웃도 많이 됩니다만 아. 또 증가율도 높아요. 그래서 네. 흑인들의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서 상승하지 않는데 네. 히스패닉의 영향력은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예. 히스패닉이 앞으로 미국 정치에서 어떤 네. 선택을 할지는 되게 중요한 문제로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헌법 같은 경우는 주 음. 헌법의 명문의 규정으로 캘리포니아의 공식 언어는 영어라고 표기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음. 영어가 공식 언어라고 명문의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네. 이 이민 정책에 있어서 히스패닉들이 들어와서 불법 체류를 하거든요. 근데 예. 10년에 한 번씩 또 시민권을 주고요. 예. 그런 불법 체류로 인한 싼 노동력이 없으면 또 미국 경제가 지금 무너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용하면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상태가 된 건데 예. 과거처럼 미국의 펀더멘탈이 강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네. 정치 선진국이 아닌 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모르겠는데 지금 예. 이제 미국 같은 나라조차도 민주주의에서 역행하고 있고 예.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좀 자유정신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주의는 작동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이제 네. 곧 하고 그런 걸로 네네. 토론회가 벌어지게 될 거다. 네. 한국도 마찬가지다. 지금 윤 대통령이 국회하고 완전히 손절한 것 같아요. 네. 예,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을 보면 어떤 공론과 수구이나 타협의 일체가 다 적대시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원래 이 민주주의의 그 역동성이랄까 활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건데 이게 사회의 다양한 창의성을 고양시키는 기제가 돼가지고 그 사회가 혁신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상호 연결되며 존중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민주공화제의 방화제이자 안전판이자 또는 어떤 촉진제 역할을 했던 게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지난 30년간 또 황금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냉전 이후에 민주주의 국가가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일제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왜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이거 좀 거대 질문 같습니다만은 왜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가를 네. 이제 다시 물어봐야 돼요. 단답형으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의제의 한계가 왔습니다. 대의제의 한계다. 대의제의 한계고 그것은 미디어 시대,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네. 전자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보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정민주주의의 요소를 더 많이 가미하는 방식으로 다시 민주주의가 아마추어리즘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설계해야 됩니까? 네. 예, 헌정 구조 자체의 문제. 만약에 그렇다면 더 좋은 기술이 있거든요. 네. 블록체인형 국가를 만들면 어떠냐? 그러면 언스테이블해져.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요? 예. 그냥 일종의 뭐 카지노 자본주의, 카지노 민주주의처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갖게 되고, 예,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 기존의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정도는 가치는 계속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 자체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대의제가 지금 많이 작동을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이 대의 정치의 역사는 수천 년입니다, 사실은. 네네. 예, 공화제 전통과 함께 시작된 그렇죠. 것이고. 근데 지금 디지털 혁명이라는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그 엄청난 변화 앞에서 인류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건 어떤 문명적인 진단을 해주시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노조의 힘이 약화되고 이런 종합적인 전체적인 이런 위험한 상황이 결국은 정보에 집중해서
지금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보는 결국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독점하게 돼 있는데 네. 이 정보의 집중을 좀 더 완화시키고 다시 이것을 시민들한테 정보를 돌려주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대의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구체적인 방안 제가 두 가지를 보통 제시하는 첫 번째로는 국회의원 횟수 제한입니다. 이게 4선, 5선 이렇게 넘어가면요. 이게 네. 정치도 알고 법도 알아갖고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뽑아놨더니 지들 먹거리를 챙기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게 좀 그런데 판검사들 이 고위직 판검사들이 그 퇴임 후에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좀 제한하는 예. 이런 문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국가의 한 사회 심판들인데 예. 이 사람들 나와갖고 자기 먹거리를 챙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야구에서 어제 롯데하고 SK가 할 때 주심 보던 사람이 그 다음날 보니까 롯데로 옷 갈아입고 타석에 들었으면 누가 어제 그 경기가 공정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정보의 집중 문제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비롯되지 않았는가 그런 네. 좀 생각을 해봅니다.